자,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창고 관리의 중앙화와 분산화에 대한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 얘기의 이제 핵심은 이 물건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한쪽 창고에다가 쌓아놓고선 그쪽에서 이제 내보낼 것이냐, 아니면은 많이 쓰는 거는 각각의 부서의 소규모 창고에다가 분산을 시킬 것이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중앙에서 하면은 읽어보지 않더라도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읽어보지 않더라도 무엇인가 이것만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실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창고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줄어든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있겠죠. 예. 그리고 함부로 막 뺏은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을 확률도 확률적으로 높을 것이고,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무엇인가 중앙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훨씬 더 심플해질 확률이 높겠죠. 반면에 어떤 게 있어요? 협조가 뭐 각각의 이제 부서들 간에 제대로 안 나오면은 뭐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많이 쓰는 품목 같은 경우는 귀찮아지겠죠.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산화의 장단점은.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중앙화의 장점이 있어요. 전문 인력이 고유의 업무에만 종사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창고 관리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고 관리 업무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 어떠한 물품이나 약품이나 물품에 대한 어떠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저런 게 필요하겠죠. 그 재고 자산 관리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행정적 업무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만 할 수 있더라. 제가 아까 얘기했었듯이 뭐 약제과에서 일하는 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약만 조제한다든지, 의료기사들은 촬영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것만 피만 검사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인력 낭비를 줄일 수가 있겠죠. 물품의 부정 유출을 방지한다. 중앙에서 다 관리하기 때문에 소규모 창고로 가면은 대충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단은 중앙부서에서 몇 개를 빼왔으면은 본인들이 사용한 내역서에 대해서 그냥 막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좀 안이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품의 부정 유출 같은 게 발생할 확률이 있겠죠. 중앙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그런 걸 방지하고, 각종 통계가 동일한 기준하에 작성되므로 통제 및 관리가 용이하다. 아까 얘기했던 제가 일할 때 훨씬 더 편하다는 거예요. 중앙에서 다 관리를 하니까 통제 및 관리가 용이하다. 자, 반면에 분산화의 장점은 각 부서별로 필요한 물품을 필요할 때 즉시 구입 및 입출고할 수가 있고, 각 부서별로 재고 상태를 항상 파악할 수 있으므로 필요 없는 물품의 재고를 줄일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각 부서별로 창고가 다 분산화돼 버리면은 각 부서별로 자기네들이 자기 물건을 관리하니까 훨씬 더 편하다라는 거예요. 편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대신 부서원들이 창고 관리 업무도 같이 해야 되고 일이 굉장히 겹치게 되겠죠. 뭐 예를 들자면은 소화기 내과, 신장 내과, 호흡기 내과에서 동일한 약을 쓰는데 그 약이 오바돼 갖고 괜히 많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단점 같은 경우는 사용부서와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정 물품의 재고가 소진되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표현할까? 약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약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자, 약을 이제 그거죠. 처음에 예를 들어서 소화기 내과라고 칩시다. 소화기 내과 의사가 이러이러한 항생제가 필요합니다. 이런 걸 좀 많이 쓸 것 같아요. 라고 했다고 쳐봐요. 그래서 뭐 세파로스포린 계열 3세대 항생제를 뭐 필요로 한다. 또 3세대에서도 특정화시키는 뭐 세파 뭐뭐가 필요하더라. 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것을 구매를 했어요. 얼만큼 쓰실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뭐 극과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기존에 사용했었던 뭐 세파 2세대 항생제를 대체해서 3세대를 쓰겠다.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2세대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2세대 것도 좀 많이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과장이 바뀌었다라든지, 이 사람이 3세대 쓴다고 말을 해놓고서 해보니까 뭐 그닥 안 써도 될 것 같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사용 어떻게 되냐면은 재고만 쌓여 있고 약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약이 원체 많다 보니까 쓰는 약만 쓰고 또 안 쓰는 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구매 안 하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벌써 구매한 약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현장에서는 전화나 이런 거를 해요. 그래서 해당 과장한테 소화기내과 과장이다. 뭐 아니면은 뭐 저 호흡기내과 과장이다. 그러면 과장님 저희 약제 약제 부서입니다. 아니면은 뭐
어디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지금 뭐 세포항생제 자체가 이런 게 했는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좋게 얘기해야 되겠죠. 의사들이 또 이 곤조를 부리면 또 이게 자기네들이 이제 처방전을 써주기 때문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요 약을 좀 더 써주세요. 이게 지금 유통기한이 너무 그러니까 알아요 서로. 그러니까 좀 너무 짧게 남았다. 될 수 있으면 근데 안 써준 사람들도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면 또 전화해야 돼. 이게 협조가 잘 이루어지면은 알아서 도와줘요. 아 지금 그 이 약재 부서 같은 경우에도 이 약이 많이 쌓였구나. 이게 재고 처리가 힘들구나. 그냥 빨리 이거 재고 써줘야 되겠는데 막 이러면서 한단 말이야. 굳이 그리고 뭐 소화제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안 넣어도 되는 그냥 평범한 약이죠.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남았어. 특정한 것이. 뭐 예를 들어서 소화제도 몇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병원에서는 뭐 한 종류 이렇게 한두 종류 쓴단 말이야. 그런데 유별나게 또 하나를 쓰겠다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그거 열심히 써줘야 되잖아. 잘 안 쓴단 말이야, 결국은. 그러면 그런 얘기까지 또 막 해요. 이거 좀 빨리 써달라고. 그게 사용부서와의 협조예요, 협조.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사놨더니만 쓰질 않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혹은 이제 우리 측에서도 예측을 잘못해서 그러한 환자가 줄어드는 추세에 좀 많이 사놨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소진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갖고 소진을 하는 모습으로 관리상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물품의 관리가 어렵다는 거죠. 중앙화가 되어 있으면은 뭐가 되냐면은 이 중앙 그 관리 부서, 그러니까 이런 창고 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약에나 아니면 물품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다양한 물건이 다양한 그러한 이제 보관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고 반면에 분산하는 각각의 과에서 알아서 청구할 수 있게 다 해놓으면은 전문 인력의 행정 업무에 엄청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굉장히 시간을 많이 잡아요. 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떠한 이 물품 관리하는 것 자체가 매일매일 그 재고 확인을 해야 되고 그 흐름도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품의 통제 관리가 곤란하다는 거는 있으면은 그냥 막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앙에서 통제하는 것보다 좀 골치 아플 수가 있고 병원 전체의 종합적인 물자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물자 관리에 대한 통계 작성 및 분석 평가가 쉽지가 않죠. 전체적인 거. 그래서 실제로는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중앙화로 움직이면서 그 각각의 이제 필요한 소규모를 이제 어떠한 카트 같은 거 있어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조금씩 해갖고 이렇게 보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통 진행을 해요. 그래서 완전 100% 분산화로 진행하는 경우는 특정한 물품 외에는 거의 없어요. 물론 특정 물품들은 아주 많이 쓰고 본인들이 뭐 매번 해야 되는 것들은 분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대부분의 물품이나 약품들은 중앙화를 거쳐서 필요한 것들을 분산화시키는 이런 모습으로 보통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물품 공급 방법 중에서 뭐 물품 청구 및 공급 방법, 뭐 이렇게 이제 물품을 필요하는 사용부서에서 불출 청구서, 불출이라는 거는 주세요, 빼주세요라는 거예요. 그거를 불출 청구서를 작성해서 해당 부서장의 결재를 받은 다음에 물품 관리 부서에 제시해서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는다. 아까 앞에 얘기했던 내용이고요. 자, 정량 보충법 여기 써 있죠. 카트 시스템 그리고 뭐 제로 시스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정량 보충법 같은 경우를 실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냐면 사용 부서별로 필요한 품목의 표준 사용량을 조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비인후과에서 사용한다. 이비인후과에서 사용하는 어떠한 액이라든지 뭐 이렇게 세척액이라든지 코나 이런 데 세척액이라든지 혹은 이비인후과에서 쓰는 그 입 이렇게 벌릴 때 이렇게 막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물품이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소독약이라든지 이런 거. 그 양이 표준 사용량을 조사해요. 하루에 얼만큼 쓰고 일주일에 얼만큼 쓰고 한 달에 얼만큼 쓰고 일정 시간 소유 물량을 사용 부서에 미리 출고를 해요. 쉽게 해서 일주일치 혹은 여기 써 있네요. 매일 또는 일주일에 2, 3회씩 물품 관리자가 순회하면서 필요한 양만큼 채워놓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뭐 만약에 이 목을 아니 쉬운 걸로 합시다. 요 막대기 이비인후과 가면 혀 이렇게 하잖아요. 일회용으로 쓴다고 합시다. 일회용 보통은 뭐 또 소독해서 사용하지만 만약에 일회용을 쓴다고 하면은 그 일회용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일주일 하루에 뭐 만약에 50개씩 쓴다 혹은 하루에 100개씩 사용이 된다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일정 기간 소요 물량을 조금 여유 있게 잡아놓는 거예요. 뭐 하루에 뭐 120개
예, 그리고 뭐 일주일이면 7, 24, 840개, 뭐 850개 이렇게 잡아놔. 그러면은 그 이제 일주일에 뭐 2, 3회씩 관리하는 사람들이 거기 창고를 그 앞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몇 개 부족하네. 그냥 무조건 그만큼 채워넣는 거예요. 만약에 120개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지금 80개 있다. 그럼 40개 채워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양을 딱 정해놓고선 그것을 주기적으로 이제 채워넣는 이걸 정량보충법 가장 많이 써요. 카트 시스템이라고 하고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카트 시스템이라고 한다라는 것. 자, 그리고 무제고 시스템을 해서 정량 보충법과 유사한데 사용 부서가 한두 개의 부서에 국한되어 있는 품목들이 있어요. 뭐 되게 그 잘 안 쓰는 거.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중앙 창고에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고 구입과 동시에 직접 사용 부서에 전량 불출하는 방법. 자, 이게 뭐냐면은 제가 앞에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중앙 부서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로 어디서 많이 쓰냐면은 방사선과 이런 데서 쓰는 시약 같은 거예요. 그거는 누구만 써요? 방사선과만 쓰잖아. 그러니까 특정 부서에서만 딱 쓰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약품 같은 경우는 내과도 다양하지만 내과, 외과, 뭐 전체과에서 다 같이 쓰잖아요. 그렇죠? 수액 같은 거는 전과에서 다 같이 쓴단 말이야. 링거액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이 진단검사에서 쓰는 특정한 시약 같은 경우는 누구만 써요? 예, 방사선과에서만 쓰잖아요. 진단검사 의학과에서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매를 한 다음에 그냥 다 거기다 줘버리는 거예요. 알아서 니네가 해라. 왜냐면 그 과에서만 사용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분산화 시키면은 얘네들이 알아서 구매를 하는 거거든. 그런 데들도 있어요. 이 무제고 시스템, 정량복충법 요런 무제고 시스템을 이제 쓰는 데들도 있고 아예 이쪽 품목은 중앙부서에서 관리를 안 하고 니네 부서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분산화 시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건 그때 병원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병원에서 어떤 시스템을 쓰는지에 따라 다르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셨죠? 네,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재고조사라는 게 있어요. 재고조사. 재고조사 아주 귀찮은 일이죠.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을 한다든지 보통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재고조사, 분기별 하는 재고조사, 1년에 2번 하는 재고조사 뭐 하고 그리고 가장 큰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재고조사가 있는데 자, 재고라는 거는 재고가 얼만큼 물건이 있느냐라는 수량의 대조부터 우리가 쉽게 5개가 있다라고 장부에 써 있는데 실제 5개가 있느냐 봤더니만 4개네. 그럼 1개는 어디 갔어? 또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거는 뭐예요? 기록이 안 됐다든지 뭐 처방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항상 수가 안 맞아 잘. 옛날엔 그랬어요. 요새는 뭐 자동화가 돼 있어서는데 누가 훔쳐갔을 일은 없는데 무엇인가가 이제 오류가 난 거죠. 입력하는 단계에서. 자, 그래서 수량을 대조하고 자, 그리고 금액을 대조해요. 재고를 했을 때 실제 금액하고 대조를 하고 보관 상황의 조사.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뭐 냉장 보관이냐 뭐 이런 뭐 냉동 보관이냐 이런 것도 들어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실제 병원에서 제일 예민한 문제는 뭐다? 유통기한이에요. 유통기한. 그 기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한 조사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보관을 하는데 이게 2달을 버틸지 유통기한이 다가오는데 제일 많은 스트레스는 실제로 금액 대조나 수량 대조 이런 거보다는 보관 상황 조사가 제일 현장에서는 이게 제일 신경 쓰이는 문제예요. 이 약이 빨리 지금 폐기가 돼버릴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이게 가장 실제 현장에서는 힘든 그러니까 신경 쓰이는 일이라는 거죠. 자, 상비량의 타당성 조사 실제 제가 앞에 얘기했죠. 이 약을 거의 쓰진 않는데 항상 5개를 준비한단 말이야. 근데 앞만 봐도 지금 근 5년이나 10년 동안 이게 맥시멈 썼을 때가 3개야. 그러니까 5개는 오바 같아. 우리 상비량 3개로 줄이자.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회의를 통해 갖고. 그러다가 뭐 재수 없게 4개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이제 재수가 진짜 없는 거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상비량의 타당성도 조사해요. 실제로 이만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줄여도 될 것인지. 자, 뭐 이런 거를 조사를 하죠. 재고조사 방법, 일제 재고조사, 동시다발적으로 조사하는 거, 일제 다 하는 거예요. 구역 재고조사, 이게 구획이 있어요. 뭐 수액을 쌓는 구획, 혹은 뭐 어떤 소모품들 뭐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구획을 나눠서 영역을 나눠서 조사하는 거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순환재고 조사는 월이나 주별로 정기적인 날짜를 정해서 조사하는 거. 요건 중요한 게 그렇게 뭐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아시는데 재고조사의 목적성 같은 경우를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재고에 관련되는 비용이 있어요. 요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재고 내용이 실제로 이 병원 경영에서는 요거를 줄여야지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이 재고 쪽에 굉장히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재고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관련된 단어는 이제 구입비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당연하죠. 약품이나 의료소모품이나 진료재료 등을 공급자에게 지불하는 금액, 쉽게 사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구매관리 기능의 일원화에 필요, 사용부서와 구매관리부서의 긴밀한 협조, 이게 구입비예요. 실제 물건을 사는 비용. 예를 들어서 약이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 이게 구입비예요. 자, 발주비라는 게 있어요. 발주비는 창고의 입하를 위한 부문을 행위를 할 때 발생하는 조달 비용. 조달 비용에다가 이제 하나 잘 알아두시고요. 이제 고정비적 성격,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항상 정해져 있는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1회 발주량이 크면 클수록 율이 뭐 사무비, 주문 처리비, 검사비 및 창고 적재비, 거래처 및 뭐 재고 대상 품목 가격 조사비 이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 번 물건을 발주로, 그러니까 물건을 사는데 들어가는 물건 값이 구입비라면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제반의 비용들을 발주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 할 때마다 또 동일한 얘기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물건 한 번 사려면은 그냥 뚝딱 삽니까? 아니죠. 뭘 해야 돼요? 그 업무를 봐야 되잖아. 업무 봐야 되고, 주문도 해야 되고, 검수도 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고정비적인 성격이 있어요. 픽스드 코스트란 말이에요. 고정비란 말이야. 자, 이 얘기는 뭐예요? 한 번 할 때마다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가, 회계적으로. 그러면은 자주 발주할수록 어떻게 돼요? 그만큼 비용이 많아지겠죠. 자, 그렇다고 가끔씩 한 번씩 발주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재고 문제가 또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발주비라는 거를 명확하게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병원 입장에서는 자주 구매하는 것보다 한 번에 많이 구매하는 거, 발주 한 번 했을 때 많이 구매하는 게 이득이 돼요, 실제로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재고 문제, 특히나 그 유통기한 문제가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게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발주비라는 게 실제 한 번 발주할 때 얼마가 들어가느냐 계산하는 비용, 이게 발주비예요. 그래서 발주비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사무비, 주문 처리비, 검사비, 뭐 창고 적재비, 거래처 및 재고 상품, 뭐 이런 것들이 발주비에 들어간다. 쉽게 해서 만약에 발주를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물건 한번 이제 구매하겠다 그러면은 최소한 싣고 와야 되죠. 그런 거 다 돈이란 말이에요. 네. 구입비는 말 그대로 가격, 공급자에게 지불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재고 유지비, 일정 수준의 재고품을 보유하고 유지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 요 얘기는 여러분들 다 회계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고를 쌓아놨다. 재고를 쌓아놨다라는 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할게요. 약품이 타이레놀이 만약에 100박스가 쌓여있더라. 한 박스에 10,000원이다. 100만 원이잖아요. 그럼 100만 원이 뭐예요? 묶여 있는 거죠. 그리고 묶여 있는 거라. 이 묶여 있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뭘 써야 돼요? 창고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보유하고 유지하는데 그 발생을 하는 돈이 있죠. 예. 이것이 재고 유지비예요. 그러니까 창고 사용료. 예. 그러면은 그 저거 재고를 하지 않았을 때 그 돈은 그냥 묶어놓는 돈이고, 이런 게 재고 유지비란 말이야. 수요가 끝난 후 재고로 남아있어 사용할 수 없게 된 자산에 대한 비용, 주간 이제 초과 재고비. 쉽게 해서 약품이나 진료제나 식자의 유통기한, 제가 얘기했지만 유통기한이 제일 예민하다니까요. 폐기 처분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타이레놀이 100박스가 남아있었어. 폐기 처분에 100만 원 날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런다? 초과 재고비라 그래요. 날라가 버리는 재고비요. 그 재고 유지비 내에는 그 어떤 일정 수준의 재고품을 보유하고 유지했을 때 발생을 해요. 아직까지 쓰레기가 되진 않았단 말이야. 근데 초과 재고비가 됐다는 거는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날라가는 돈이야. 그래서 초과 재고비라는 것도 항상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로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초과 재고비를 얼마나 줄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다음에 이제 부족 재고비라 그랬어요. 자, 이거면 그렇다면 초과 재고비가 아까우니까 좀 빡빡하게 운영을 하자. 그래서 항상 떨어질랑 말랑하게 운영을 한다라고 했더니만, 약품이나 진료재료 등이 재고 자산이 없어서 이제 환자를 진료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 또 발생을 하죠. 예를 들어서 타이레놀이 있었는데 하나도 없어. 약이 없으니까 환자를 진료 못하는 거야. 환자 한 명당 얻어낼 수 있는 수익이 만약에 20만 원이다. 그런데 약품 하나가 부족함으로써 20만 원이 못 버는 겁니다. 이것을 부족 재고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족 재고비는 말 그대로 회계적으로 얘기하면은 기회 비용이죠. 기회 비용에 대한 어떠한 기회 비용에서 어떤 게 포기가 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입비, 발주비, 재고 유지비, 초과 재고비, 부족 재고비, 요거는 이제 단어 뜻을 잘 아시고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병원 재고 관리의 문제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수용 예측에 대한 현실적인 반영이 미흡하다. 수요 예측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옛날에 썼던 평균을 갖고 보통 그 통계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긴 하는데 이게 현실적인 반영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수의계약에 의한 구매 보통은 이제 원래 하던 업체들하고 해요. 새로운 업체로 이렇게 쉽게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하는 업체에서 일 처리가 느려. 그러면 이거 한 번에 그냥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근데 여기랑 하면 편한 게 있잖아. 뭐 친구라고 친구 정도는 아니지만 친구라고 쳐봐요. 얘가 좀 약속 시간을 맨날 늦어. 그래서 한두 번 늦는다고 손절해 버립니까? 그런 애들도 있겠지만 그러면 또 새로운 친구를 만나려면은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이 수의 계약에 의해서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 했었던 업체들하고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막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 이런 것을 뜰 때 이게 발생을 하겠죠. 재고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이거는 뭐 그 직원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이고 소모 실적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부족하더라. 그냥 날아가는 거에 대해서 그냥 비용 처리해버리고 끝나면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인식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근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거예요. 그 수요 예측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쓰는 약은 괜찮아요. 많이 쓰는 약은 어쨌든 움직이기 때문에 많이 구할 수가 있어요. 또 쉽게 구할 수가 있거든. 많이 쓰는 약의 특징이 서로 많이 쓰니까. 그런데 잘 안 쓰는 제품들이 문제야. 잘 안 쓰는 약이라든지 아주 드물게 사용하는 것들이 그게 문제예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다가와 버리면 이게 재고가 쌓였는데 뭐가 돼버리면 초과 재고비로 넘어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갖고 있자니 부족 재고비가 쌓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재고 유지비를 해서 뭐 유지는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사람들이 쓰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다 폐기시키냐 매년 제가 아까 얘기했었지 그 약 같은 거를 매년 폐기시키냐 그렇지 않아요. 보통은 그 업체들하고 그 약이 대략 뭐 한 6개월 남았다 그러면 바꿔줘요 실제로는. 우리가 이게 쌓였으니까 바꿔주시면 바꿔준단 말이야. 근데 그쪽에서도 그걸 빨리 사용하는 또 대가 있으니까 넘기겠지만 이제 서로 이제 그게 손발이 잘 맞아야 된다는 거야.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그게 그 업체에서도 매번 그거를 이제 손해 보면 사는 데들도 있거든요. 계약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까버리고 하는 데들도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무슨 유통기한이 없는 거면은 쌓아놨다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돌릴 수도 있지만 약이라는 건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병원 재고 관리에 관련된 내용을 다 했네요. 벌써 이렇게 이게 생각보다 길지가 않네. 옛날엔 굉장히 길었었는데.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뭐 우리가 쭉 해서 앞에서부터 해서 구매 관리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 구매 관리에서 물류 관리, 구매 관리, 재고 자산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세 개 파트는 잘 보시기 바래요. 잘 보시고 세 개 중에서도 특히 잘 보실 게 병원 물류 관리의 특징 같은 거 잘 봐두시고요. 구매 관리의 어떤 기능이나 중요성들도 좀 봐두시고 그리고 병원 구매 관리의 특징 이건 중요한 내용이죠. 뭐 이런 거 봐두시고 왜 이제 가격 중심에서 총체적 비용이 됐는지 설명을 했었죠. 이런 거 좀 봐시고 뭐 계약 방식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했었던 병원 구매 절차 이 절차는 잘 알아야 되세요. 특히나 이 입고 및 검수 후에 대금 지급이 된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리고 재고가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재고라는 게 왜 발생을 하고 또 왜 갖고 있어야 되는지 이유도 잘 아셔야 되고 그리고 뭐 창고에 중앙환이 분산환 이런 거 얘기했었고 그리고 물품 공급 방식의 어떠한 특징에 대해서 얘는 더 많았는데 좀 짧아졌었네요. 그리고 재고 조사 그리고 재고에 관련된 비용에 관련된 어, 단어들 자 이런 거로 위주로 여러분들이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13주 우리 수업이 될 것이고 이제 아마도 한 14주 정도 인적관리 지난번에 하다만 뒷부분하고 인사관리 뭐 섞어서 하면은 한 학기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이제 다음 주 강의 때
그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과제 내줬던 거 반드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건강 조심하시고. 저 여기서 좀 컨디션이 안 좋아요. 예, 코로나는 아닌 것 같은데 예, 컨디션이 좀 떨어져서 그런데, 자, 그 잘 하시고, 예, 그런 다음에 시험을 본다든지 뭐 그럴 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